시장의 흐름을 참 요즘 파악하기 힘들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뭐 워낙 큰 이슈들도 터지고 나면 바로 막 대책도 나오고 막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유럽에서는 빅스텝을 밟았습니다. 예. 생각보다 강하게 이제 정책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미국 쪽은 이게 돈을 푸는 건지 조이는 건지 좀 헷갈리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요. 좀 뭐부터 오늘은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지금 우리 시장에 몸담고 있는 분들 고민은 딴 거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수선하고 이벤트도 많고 지표도 많이 나오고 막 뉴스들은 계속 쏟아지는 가운데 시장 변동성은 엄청나게 크고 정신없이 이어지는 가운데에 결국 이 소라를 갖다가 거치면서 방향성이 어디로 잡히는가에 대한 고민 아니겠습니까? 네. 네, 죄송합니다. 어제 22는 50bp를 올린 거는 워낙에 이번 3월 자기네들 통화정책회의에서 50bp 올릴 걸 너무 강하게 시사했었거든요. 그 지난번 전에 때. 이미 3월에 하겠다라고 아예 적어놨었죠. 적어놨었죠. 그렇게 얘기했다가 이번에 이제 다음번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 없이 끝났는데 네. 이걸 보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22는 체면은 세우고 가는데 다음 이걸로 대충 끝이 날 수도 있다라고 시장은 베팅하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유추해서 연준도 무슨 뭐 금리 동결 내지는 인하까지도 주장이 나왔지만 25bp는 할 것 같다 하는 쪽으로 대충 이제 가닥은 잡은 거죠. 그런데 이제 금리 인상 갖고 겁은 안 내겠다는 그런 어떤 시장 흐름은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 방향성을 그거 함에 있어서 지금부터 이렇게 제가 한번 주절주절 네. 그야말로 주절주절입니다. 주절주절 하는 제 얘기를 듣고 방향성이 어디로 잡힐까요? 자, S&P 500 지수 일간 차트인데 요 날이 3월 7일입니다. 3월 7일 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상원에 나가서 연설했던 그 날이에요. 꽤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는 해석 나왔던 그날이죠. 그렇죠. 네. 이거 그때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인데 이거죠.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좀 더 높아질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최종 금리가 더 올라갈 것 같다 하는 얘기고 그다음에 여기 스피드업이란 표현 썼잖아요. 금리 인상하는 데 있어서 다시 또 이렇게 25bp로 낮췄는데 이게 또 스피드업이라면 또 50bp로 빅스텝으로 다시 또 되돌아가나 하는 그런 얘기까지도 나왔던 이게 3월 7일이면 오늘 3월 17일입니다. 네. 지금 우리 열흘 사이에 이 난리를 갖다가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러고 나서 지금 파월 이후에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 무렵부터 지금 이 커서가 껌뻑거리는 지난주 주말 이번에 월화수목을 거치면서 이제 실리콘밸리에다가 뭐 퍼스트 리퍼블릭까지 다 지금 그걸 갖다가 지금 소화해내고 있는 중인데 일단은 이렇게 한번 보시죠. 200일선 참 이 200일선이라는 중심으로 볼 것 같으면 어제부로 다시 200일선을 갖다가 올라서고 있단 말입니다. 네. 올라서고 있으면은 첫 번째 가설 뭐 어쨌거나 꾸역꾸역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이 선까지는 한번 올라가 보시죠. 올라가 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지금까지는 지지선이었다가 이제는 저항선이 될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기술적 보조 지표들도 봤을 때 뭐 못 갈 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자 3월 7일 이후에 시장 흐름 보시면은 나스닥을 갖다 이렇게 8거래일 동안에 살펴보니 이렇게까지 왔다가 결국은 파월 연설 있기 전에 레벨까지 왔습니다. 네. 왔고 또 기술적으로 보자면은 이거 충분히 살만한 신호였고요. 매수 다이버전스고 이제는 또 매도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데다가 오늘 뉴욕 증시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죠. 네. 3월 이제 셋째 주 금요일. 그동안에 시장 금리는 춤을 췄습니다. 이때 파월 얘기하면서 이때 5%도 넘었잖아요. 2년물이. 미국채 2년물이 5%도 넘었고 13일 날 이때는 뭐 아주 그 실리콘밸리 때문에 난리가 났었고요. 그 다음에 달러는 금리 따라 출렁거리긴 했습니다만 확실히 이 금리 대비 달러는 방향은 같았습니다만 좀 그거 했고 변동성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구간 동안에 또 특징은 뭐였죠? 최근 열흘 동안에 그동안에 금리 오르면 주가 빠지고 금리 내리면 주가 오르고 했는데 이때 이후부터는 주가하고 금리하고 그거 했잖아요. 네. 좀 달랐습니다. 좀 달랐습니다. 네. 예, 주가 빠지는 날 오히려 막 국채 수익률도 빠지고 국채 가격이 더 오르고 뭐 이런 상황이 됐었죠. 자, 그다음에 이것도 한번 보시죠.
결국은 월가 대형은 11군데 JP 모간이 또 발벗고 나서 가지고 이 300억 달러를 결국은 예금 형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예금 형식으로 그동안에 이런 좀 부실해 보이는 소형 은행들, 약간 불안한 은행들에서 예금 빼서 대형 은행들로 막 돈이 이동을 했는데 그 도와주는 게 결국 이걸 갖다가 다시 이쪽으로 보내겠다는 얘기겠네요. 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저기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에서 돈 빼고 싶었는데 아직 못 뺐던 사람들은 뺄 수 있잖아요. 네. 돈을. 그런 식이고. 자, 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은 그렇게 해서 어제 많이 빠졌다가 이 뉴스 나오면서 결국은 전일 대비 많이 빠진 상황에서 오히려 반전이 나와서 한 10% 가까이 올랐는데 지금 장마감 후에는 이 정도로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거는 뭐 중간중간 들으셨을 테니까 묘합니다. 자, 크레딧 스위스도 답안 나오죠. 이때 뭐 2000년 무렵이고 이때 금융위기 이후에 이렇게 쭉 뻗어버렸는데 스위스 프랑으로 하면 2.02 뭐 프랑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 돈으로 한 70조 원에 가까운 이걸 갖다가 스위스 중앙은행이 또 공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하겠다는 건데 요게 이제 월스트저널에서 차트 가져왔는데 어제 하루 동안의 움직임입니다.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좀 반등하다가 다시 내려온단 말이죠. 제가 제목을 어지간하면 달려들만 한데 네. 저런 뉴스가 나오면 이런 상황이고 자, 또 이것도 지금 오늘 굉장히 관심을 끈 기사입니다. 지금 이게 1648억 달러예요. 1648억 달러인데 이게 결국은 재할인율 창구로 가서 이제 돈을 빌리고 있단 말입니다. 미국의 은행들이. 네네. 이거 재할인율 지금 뭐 재할인율 금리가 4.75%인데 거의 연방기금 금리의 상단인데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담보로 뭘 하나 맡겨놓고 우량이든 비우량이든 간에 맡기고 연준에 가서 급하게 빌리는 거라서 이 구간 보세요. 2010년부터 2020년 이때까지는 거의 재할인율 쓸 이유가 없었는데 금융위기 때 막 급했고 요 무렵 때 코로나 왔을 때 좀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이만큼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119억 달러 이거는 이번에 그 말했는 BTFP 그걸로 또 이만큼 돈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월가 은행들한테 돈이 막 가고 있다는 얘기죠. 연준에서.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그러면은 우리 코스피 여기서 이 와중에 잘 버텨내고 200일선 살짝 올라서고 있고 일목으로 보면은 결국 이 구름대 안 벗어났고 2340 지켜졌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올라가는데 하이닉스 같은 게 막 6, 7% 오르죠. 네. 삼성전자 오르죠. 이 와중에 그동안 길길이 뛰던 2차 전지에서 이제 조정이 보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돼 버렸죠. 우리 코스닥도 이거는 200일선을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올라설까 하는 중이고 코스닥은 200일선 지지 확인하고 돌았었고 얘도 지금 후행 스팬 내려오기 전에 이제 확 돌았었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고 달러 환율을 위로 안 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요 무렵 결국 FMC 요 결과 보고 이게 튈지 이거 뚫고 내려갈지 한번 네네. 봐야 되겠는데 그냥 제가 이렇게 주절주절 준비하다가 제가 또 내린 결론은 막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거 하고 그냥 대충 저렇게도 보는구나. 기술적으로 접근한 사람들은 네. 금융위기 이후 좌우지간 저금리와 돈 풀기로 끌어올렸던 이 랠리에 대해서 이제 조정이 와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충 나오고 이게 지금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ABC입니다. 그 다음 ABC라는 그런 파동인데 이게 B가 좀 약해 보인다는 얘기죠. 이 B파가. 네. B파가 좀 약해 보여서 이게 어쨌거나 지금 이런 혼란의 와중에 다시 돈을 풀고 또 2008년하고 이번하고 절대적으로 다른 이유는 그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리만 사태 터지고 했을 때는 이 상황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할까를 갖다가 결정할 만한 주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 그때는 이제 미국 대선 바로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이었는데 아무도 책임지고 의사결정을 내릴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요. 네. 자, 내년에 미국 대선입니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센 메시지를 내놓고 다니고 있는 와중에 지금 집권 민주당 세력 쪽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무조건 막아야 되니까 역사는 꼭 반복되지는 않고 조금은 뒤틀리면서 반복된다라고 본다면은 네. 그냥 제가 내린 제 개인적인 가설은 이게 설령 더 빠진다 하더라도 그 C8라는 것이 남아있다 손치더라도 지금은 정치적인 어떤 그 스케줄로 보나 이런 유동성이 다시 풀리는 거로 보나 그리고 시장의 강한 어떤 그 지지력을 보나 네. 조금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쪽으로 뭐 그렇게 저는 결론을 한번 내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뭐 FMC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상한다고는 하지만 뒤에서는 돈 엄청 많이 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게 긴축이냐 아니면 긴축이 끝난 거냐 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만 시장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결론으로 오늘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